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금융 투자를 생각하는 금융 평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학개미보다는 슬기로운 금융 소비자가 위험이 적다 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죠. 주식시장 기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추이는 2020년 들어 1분기에는 20.5조, 2분기에는 11.4조를 매수하더니 8월 20일까지 연중 49.5조를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주가는 지난주까지 연중 5% 상승했고 3월 19일 연중 저점과 비교하면 60%가 상승했습니다. 1일 거래대금은 일평균 2019년 5조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는 무려 13조 수준으로 점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코로나19 덕에 이미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비싼 개인 거래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활약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월 코로나19로 급락한 증시가 급반등한 미국과 중국 증시도 개인 투자자가 증시 반등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용어를 포털에서 검색해보면 3월 13일에 첫 기사가 눈에 띕니다. 포털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을 정의하기를 2020년 들어 건국 101주년을 맞아 개인 투자자가 일으킨 반기관, 반외인 운동으로 1월 20일 주식시장 고점 이후에 저점 3월 19일까지 9조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를 보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에 동의를 하십니까? 역사가 고 이이화 선생님은 동학 농민운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 해양 세력의 대립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19세기 초는 급박한 시간이었는데요. 한반도의 봉건시대를 깨기 위한 시도가 갑신정변, 동학 농민전쟁으로 시도되었으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등장하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열강의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학 농민전쟁은 1894년 청일전쟁이 실마리가 되었고 이후 한반도는 약 50년을 식민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일본에 뺏기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당시 동학 농민전쟁은 보국 안민과 척의 척양을 주장했지만 결국 무참히 외세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은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학 농민전쟁의 반외세의 반관 부분을 차용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속에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추세를 설명하면서 동학 농민전쟁과 비유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명명한 듯 합니다. 그러나 동학개미운동 표현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를 개미로 비유하는 것은 비하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1988년 2월 증권산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 개미라는 표현은 1989년 주가가 1000포인트에 다가설 무렵 뒤늦게 집 팔고 소 팔고 주식 매수에 덤벼드는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 단 거 찾아서 까맣게 모여드는 개미와 같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후 언론이나 유료 투자 강연회에서도 개미라는 용어를 너무 당연하게 쓰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주식을 파는 입장을 셀 사이드, 사는 입장을 바이 사이드라고 합니다. 셀 사이드는 증권회사가 대표적인데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가나 고액 자산가보다 회사 수익 기여도가 낮은 소액 개인 투자자를 차별 대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여하는 이익은 적고 툭하면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 당시 시장 화랑기에는 덜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증권산업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 개미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 투자자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미는 개인 투자자를
폄훼하는 것이며 수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주역입니다. 금융산업을 먹여 살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시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먼저 이를 자각하고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동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도입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학 농민전쟁과 동학 개미운동은 역사적 동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 매수가 척의 척양이나 보국 안민이라는 역사의식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동학 개미운동을 초점으로 한 보고서를 6월 25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과학적 분석에 위험 분산 투자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는 저가 동기에 의한 역추세 추정거래 네거티브 피드백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행태도 보였습니다. 투기적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코스피 주가 지수는 멀리는 2008년 금융위기에 95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상승했고요. 가까이는 트럼프 등장 후 지정학적 위기에도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개인 투자자는 반복 학습한 것이죠. 저가 매수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저가 매수에 대한 학습 효과와 나 혼자만 주가 상승 국면에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저가 매수 심리인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심리가 가세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적극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학개미 운동은 개인 투자자의 학습 효과와 FOMO 심리가 결합한 저가 매수 현상인 것입니다. 이 증거가 신용거래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거래는 3월 6.4조로 최저 수준에서 지난 주말 16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대표적인 투기적 거래 형태입니다. 한편 코스피 주가는 최근까지 상승해서 투자 이익을 챙긴 개인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산업 투자 비중이 작고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항공, 에너지, 여행, 레저,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투자 비중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개인 매수가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점은 낙폭이 컸던 대형주 중심 투자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개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한 기간 손익계산서는 좀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셀사이드에서는 주식시장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인 50조를 넘은 만큼 코스피 주가가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경제 상황입니다. 6월 중반 이후 세계은행, OECD에 이어 IMF까지 코로나19의 충격을 반영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하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고요. 만약 어느 한순간 심리적 요인이 무너지면 주식시장과 경제 디커플링이 정상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기대를 높이면서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블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최근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거래로 쌓아올린 개인 매수는 이제 출구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희망을 잃은 많은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박 소문에 휩쓸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청년의 주식시장 참여 현상도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국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봉쇄와 재택근무로 온라인 산업이 화랑을 맞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유로 보입니다. 절망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은 투기를 쫓는 개미 투자 행태보다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며 작은 수익이라도 차곡차곡 쌓고 누적하는 금융 소비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금융 투자를 생각해보는 금융 평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